오늘은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시스템 강의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자세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템포화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메 사업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세다. 그래서 제가 그 자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열정적인 자세, 그 다음에 긍정적인 자세, 그 다음에 당당한 자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배우는 자세. 이제 이거 이야기하면서 제가 꾸준히 해야 된다는 그 꾸준한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메 사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뭐다? 자세다라고 저는 이제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자세에 의해 가지고 내가 아메이뿐 아니에요. 뭐 어떤 모든 일이든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느냐는 것은 모두 다 이 자세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자세와 더불어 우리가 이제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생각해 봤을 때,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우리 민경 리더님 딱 생각할 때, 민경 리더님의 이미지, 그죠?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어떤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예를 들어서 김연기라는 존재를 딱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뭘부터 떠올릴까? 가끔 그런 생각하면은 깜짝깜짝 안 놀랍니까? 그죠? 그래서 막연하지만은 제 이미지가 그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이미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그럼 과연 내가 김민경 리더님이나 제 파트너 다른 분들이 딱 생각해 봤을 때 그 사람이 딱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이래 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 내릴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이미지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혼자 살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뭐냐면 누군가하고 만나고 누군가하고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살아가야 되고, 특히 이 아메이 사업은 뭐냐면 인적 네트워크가 모든 거의 기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좋은 이미지 아니면 긍정적인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내가 이 아메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요, 내가 그 사람 잘 모를 때는요, 첫인상이 정말 중요해요. 그럼 첫인상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딱 만났어. 내가 민경 씨 처음 만났어요. 근데 딱 만나는 그 순간 그분이 돌아오는 딱 모습, 그 뭐부터 보게 되죠? 스타일이나 외모를 보게 되잖아요. 사실 그 이미지에서 처음에 보는 순간 잠깐 스캔하는 그 10초, 20초 사이에 이미지 다 정해져 버린대요. 아, 저 사람 괜찮다. 아, 저 사람 아니야. 어? 우리가 뭐 소개팅하러 나갔을 때, 그죠? 누군가를 소개받았을 때, 그 20초 만에 그 사람 이미지가 거의 다 정리 픽스돼 버리고요. 근데 그 이미지가 사실은 잘못된 이미지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를 다시 바꾸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외적인 이미지도 관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입는 어떤 머리 스타일, 아니면 화장, 아니면 입은 옷, 그죠? 이런 스타일 자체를 잘 관리하는 것도 앞으로 어떤 삶 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뭔가 깔끔한 이미지, 그죠? 여기 보시면, 옷을 입었을 때도 뭐 비싼 옷 입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뭔가 깔끔하면서도 단정한 모습, 그죠? 그 다음에 머리 상태는 항상 짧고 단정하면서도 항상 면도되어 있는 그런 모습,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외적인 이미지가 모르는 사람한테 나를 노출시켰을 때는 상당히 크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외적인 이미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내가 그 사람하고 아메 사업을 하게 됐을 때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나의 내적인 이미지가 사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내적인 이미지, 즉 나의 내적인 이미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그건 뭘까요? 바로 나의 자세인 거예요. 자세. 그래서 나의 내적인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겉으로 보여주는 이 모습도 물론 잘 관리해야 되지만, 평상시에 나의 습관, 그죠? 이런 습관을 긍정적인 습관을 갖는다든지 이런 습관을 잘 관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요, 이미지 관리의 기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보면 이제 시간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시간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는 그 사람을 거의 많이 판단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하고 약속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간에 대해서 너무너무 조금 많이 강박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시간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4시간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너무 쉽게 깬다든지 막 이러면은요, 그 사람은 뭐냐면요, 자기 시간에 대해서도 소중함이 없는 사람. 그러면 자기한테도 시간 소중 안 하는 사람은 뭐냐면 남에 대해서도 소중할까요? 아니에요. 의외로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한국인들 중에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한국 코리안 타임이라고. 그죠? 그래서 이거요. 시간 관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리는 바로 뭐냐면 내 자신의 나의 관리예요. 나의 관리.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느냐. 이것도요. 철저한 습관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특히 암의 작업을 잘하려고 하면은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이거 시간에 대한 습관은요, 하루아침에 절대로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요, 한 번쯤은 내가 매일 30분 간격으로 내가 뭐 하는지 한번 적어보라요. 그걸 딱 적어보면은요, 내 하루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매번 드러납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루 24,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 가지고요, 마치 48시간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인데요, 이 사람이 아침에 막 일어나가지고 뭐 굳이 뭐 거리를 이야기한다면 오늘 부산 갔다가 또 서울 갔다가 뭐 그런 사람이 있고요. 하루에 나는 한 개밖에 못 하겠는데 하루에도 뭐 3개, 4개, 5개 스케줄을 막 소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사람 가만히 보면 별로 안 바빠 보여요. 나는 한 개, 2개 하는데도 바빠 죽겠는데. 시간을 잘 쓰는 그게 바로 뭐냐면 시간의 더 습관인 겁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을 마치 48시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24시간을 6시간, 7시간 사용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있잖아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 제대로 해내고 있는지, 정말 소중한 게 있는데 내가 다른 걸 뭐 하다가 보면, 왜냐하면 24시간 뭔가 채워지거든요. 근데 이걸 별로 필요하지 않는 어떤 그런 거에다가 시간 낭비하면서 정말 소중한 걸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간 도둑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시간 기록을 해보시면서 내가 시간을 뺏기고 정말 이익이 없는 그런 데다가 시간 소모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적어놨는데 뭐 USA Today가 적어놨는데 교통신호 바뀌게 했는데 기다리다 6개월 걸린대요. 그리고 어지러운 사무실 뭐 찍히고 뭐 찾는데 청소할 것도 아니고 찾는데 1년 걸린답니다. 쓸데없는 우편물 열어보는데 8개월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줄 서가 뭐 기다리는데 5년 걸리고요. 이런 식으로 어쩌면은 내 삶에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사실 허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을 보냈대요. 자, 제가 한번 볼 테니까 이거 한번 더티 더전이라 그래가지고 시간 관리할 때 잘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1번 정말로 해야 될 일인데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꼭 해야 되는 일은요 1순위를 해야 돼요. 근데 자꾸 미적미적하게 뒤를 미뤄요.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그걸 하는 게 뭐 게으르는 것도 있겠고, 그걸 하는 게 불안할 수도 있겠고, 뭔가 부담스러운 것도 있겠고, 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 이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먼저 해버려요. 부담스러운 그 일을 먼저 해버립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은 무조건 빨리 해버린다. 그리고요, 습관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불필요한 일을 막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제발 주변 정리 좀 하라. 그러니까 중요한 이 일을 못하게 하거나 뭔가 시간을 끌게 하거나 산만하게 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게 내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집 내가 기르고 있는 강아지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내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일을 하기 너무 소중한 일이라면 이걸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던 여러 가지 가지치기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암의 삶을 제대로 하려면 뭐예요? 암의 일을 하는 그 시간에 다른 일이 못 들어오게끔 딱 막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때요? 암의 일을 바로 못 하는 거예요. 주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주변 정리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에 하기 전까지 이 일이 뭐냐면 내 삶을 좌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변 정리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만약 소중한 일이라면 그 소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변 정리를 잘하는 사람, 빨리 해내는 사람이 그런 성공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비효율적인 전화사요. 여러분 친목 도모라든지 아니면 인간관계를 목적으로 전화를 해서 2시간씩 3시간 전화 통화하신 적 있으시죠? 네. 우리 하루 24시간 중에서 자는 시간 빼고 낮에 깨어있는 시간 10시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물론 그 2시간, 3시간의 전화가 너무 소중하고요. 정말 소중한 일이라면 관계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 사람한테 그냥 몇 마디 전해주고 싶어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전화를 가지고 2~3시간씩 막 연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시간 낭비입니다. 에너지 낭비. 그리고 과다한 친교 활동. 그래서 소중한 일이 있으면요. 이게 친교 활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의미 있는 친교 활동이라면 하실 때 있잖아요. 내 소중한 일을 방해하는 친교 활동은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습관적으로 왜 이렇게 하느냐면 뭐 때문에 삶의 목표가 없어서.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있으면요. 그 목표에 대한 생각만 이렇게 모든 생각이 오리엔티드 되기 때문에 주위에 나쁜 거는 생각 안 해요. 그죠? 근데 목표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 결정 나면은요. 나머지는 머리 안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 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 일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참고로 성질이 좀 더러워가지고 거절 잘 하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요 정도까지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는요.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영세민이었다고. 그런데도 제가 요래서 하는 것 중에서 제가 볼 때 제일 잘했던 거는 뭐냐면 저는 거절을 잘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생각하는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방해하는 무언가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요. 좀 잔인할 정도로 쳐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저한테 가장 거절 많이 받은 사람 누구냐면 우리 어머니. 어쩌면 있잖아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큰 방해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거절하지 못해서 사는 일 하잖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거절하는 대상이에요. 내가 제일 가까운 사람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 목표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거절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일을 떠안는 거. 혹시 여러분 이런 거 하시는 분 있죠? 거절 못 해가지고 막 일이 그죠?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목표 지향적인 어떤 사람이 되려면요. 거절도 잘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내하고 목표와 관계없는 그런 일은요. 가지치기 쳐내기 하지.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주변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 일을 떠맡기는 거. 이것도 안 됩니다. 내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일을 마치길 기다리는 거. 이거 완전히 물론 그 사람하고 만나기 위해서 그냥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마치는 시간을 딱 알고 그때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하고 기다리면 되지 하면서 그 사람이 맡을 때까지 뭐 1시간, 2시간씩 그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간 도둑은요.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왜냐하면 니 왜 그랬어 이야기하면 저 이런 이유 때문에 접근을 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본인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과연 내 삶을 위해서 도움이 됐느냐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목표 달성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더티 더전이라든지 이런 시간 도둑을 여러분 관리하지 않으면은요, 우리 절대로 삶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삶 속에서잖아요. 여러분 시간 관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목표를 세우시고 그 다음날 행동할 거를 우리 적잖아요. 일주일 행동하는 걸 적고 또 매일매일 행동을 적을 때
삶의 우선순위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시간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삶속에 우리 살다 보면은요. 우선순위에서 1, 2, 3, 4, 5 이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다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바빠 미치는 거예요. 성공자들은요. 뭐만 하는지 아세요? 1순위, 2순위 정도밖에 못 합니다. 왜냐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1순위, 2순위, 제가 좀 나오면 3순위까지 1순위, 2순위, 3순위만 해내도 성공합니다. 쓸데없는 9순위, 10순위를 왜? 1순위 하다가 이게 돌아오면 9순위를 막 해요. 그 순간에 그게 또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1순위, 2순위를 생각하면 그걸 먼저 하고 남으면 하리라. 결국은 뭐냐 못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9순위, 10순위는요. 내 인생의 목표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내 인생 좌지우지 안 해요. 절대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고의 시간관리 방법 해가지고 이제 보세요. 1번 매일매일 내가 할 일의 리스트를 적는다. 여러분 적으시죠?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 및 타임스케줄을 정해가지고 딱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보면 왜 30분 간격으로 한번 적어보라 그랬잖아요. 암의 사업할 때 여러분 스케줄이 표가 있으면 스케줄 표는요. 어떤 한 스케줄은 저는 그래요. 원칙이 뭐냐면요. 1순위, 2순위, 3순위 있으면 1순위, 2순위만 한다. 이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원타임의 스케줄은 길어도 절대로 2시간 이상 지나가지 않는다. 그 2시간이 되는 경우는요. 정말 소중한 어떤 스케줄일 때는 맥시멈 2시간을 합니다. 2시간 이상은 절대로 소비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어떤 거는 짜게 쪼개요. 30분짜리도 괜찮고요. 1시간짜리도 괜찮아요. 그 타임 스케줄 잘 정해놔야지만 내가 그걸 탁탁탁 하기 때문에 많은 스케줄을 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야 할 일 우선순위로 타임 스케줄 정하는데 항상 그걸 항상 내 눈에 보이는 곳에다 내 꿈과 목표를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매일매일 탱커 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도 탱커를 숙제처럼 하시는 분 계세요? 아마 처음 아미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탱커를 아직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탱커를 뭐라 하죠? 습관으로? 아니, 어떤 노력을 들여가지고 막 하실 거예요. 근데 아미에서 성장하고 잘하시는 분들은 탱커를 숙제처럼 안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음원 듣기 하는데 음원 듣기 위해 가지고 1시간을 냅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음원은 뭐냐면요. 내가 무언 일을 하면서 들어도 충분히 됩니다. 주로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겠어요? 운동할 때 아니면은 운전할 때 그죠? 사실 뭐 운동하거나 운전하는 거는요 내 어떤 템포 중 하나이긴 하지만은요 그 속에서 음원 듣는 거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음원 듣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1시간 따로 빼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을 무조건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 그렇고 그래서 해야 할 일을 2개, 4개 덩어리에 묶는다. 아 이거는 뭐 가족과 그런 이야기네. 그래서 스케줄을 분석하고요. 또 어떤 그에 융통성을 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스케줄 다 적는데 항상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스케줄보다는 조금 많이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혹시 중간에 스케줄이 캔슬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대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하고 스케줄 딱 잡았는데 이 캔슬돼 버리면 그 시간이 뭐예요? 뻥 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항상 있잖아요. 그 비어질 경우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스케줄을 죽이지 않고 정말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절할 수 있어요. 같은 시설을 그 다음 내가 쭉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내가 스케줄을 잘 정리 못하겠다, 습관이 안 되겠다 그러면요. 이걸 잘하고 있는 스폰서님과 조언을 구하세요. 조언을 구해가지고 사실 이 스케줄 관리하는 것보다 여러분 습관화 되셔야 됩니다. 근데 항상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24 하루에 방학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야? 생각기록. 제가 스케줄 정리했죠.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거 제대로 해보신 적 있어요? 없죠? 없죠. 그래서 스케줄링 듣잖아요. 처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만든 내에서 하나하나 이루어내는 스케줄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스케줄 내가 에너지가 커지고 능력이 커지잖아요. 그럼 또 그게 맞게 또 스케줄 바꾸시면 되고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해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스케줄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내 소중한 시간. 이거요. 이게 내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이거든요.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내 5년 후에 10년 후에 내 모습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중한 시간을 절대로 저는 남한테 안 뺏기려고. 자, 여기서 제가 금방 소중한 스케줄을, 시간을 남한테 안 뺏기는데 이 남 속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가장 강력한 남. 아니요. 나?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나요. 예. 아시겠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 스케줄 딱 적어놓고 그 다음날 좀 일하기 하기 싫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은 긍정적인 여러분의 모습도 있지만 부정적인 여러분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나, 내 속에서 나를 잡아먹고 있는 부정적인 나,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나, 감정적으로 조절 안 되고 있는 나, 그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타임이 하루에도 대부분의 타임이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제가 아래도 자세히 이야기하면서요. 저는 절대로 저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끊임없이 저를요. 긍정적으로 노출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거기서 노출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뭐냐면 탱크화잖아요. 그래서 탱크화를 힘들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정적인 나한테 그 시간을 어떻게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나는요, 목표지향적인 나는요, 그런데 시간 낭비 안 합니다. 감정 노동하는데, 부정적인 어떤 사람하고 싸우는데, 이런 데 노동하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 의미 없어요. 시간 지나면 내가 왜 그랬지라고 이야기. 나중에 시간 지나면 내가 에너지를 회복돼가지고요. 그 됐어요? 그럼 그때 그 시간만큼 후회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제발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매일 사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암에서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곳에 나가 안 들어가도록 철저하게 방어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까 했지만 부정적인 나가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누굴까요? 넷이 밥 먹는 그 두 번째는 내 사랑하는 내 주위, 내 가장 가족, 친구, 친척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내 시간을 킬링하고 나를 그저 돈 먹게 하고 나를 힘 빠지게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그 사람을 이겨 먹어야 됩니다. 이겨 먹어야 돼. 그렇다면 그러면요. 자 여기서 이겨 먹는다 해가지고 싸우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기 현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뭐가 생겨야죠? 힘이 생겨요. 힘이.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탱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자세히 마지막은 이제 카드랑 부문 연륜인데 이거는 우리 잘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를 해야 된다. 첫 번째 뭐냐면 매일매일 탱커해야 돼요. 매일 탱커하면서 스폰서님과 상담하셔야 돼요.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부정적인 이야기는요. 내 스스로 먼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스폰서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고 파트너한테 이야기하시면. 부정과는 담을 쌓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절대로 업라인 다이나마이게 안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절대 안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부정적인 말, 그 다음에 금전거래든지 재정적으로 피해주는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스캔들, 그죠? 이런 거를 일으키지 않은 그런 불면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면, 그죠? 우리의 이미지는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그 사람 딱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스폰서님 박정훈 교수님 딱 어떤 느낌 들어요? 그죠? 뭔가 뒤에 후광이 느끼지는 그런 이미지가 느껴지잖아요. 아, 그분들은 믿을 수 있는 존재. 그 사람은 내가 멘토로서 그죠? 따라갈 수 있는 존재. 이게 그게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그 이미지가 하루아침 그렇게 생겼을까요? 아니겠죠. 아마 그분들도 끊임없이 지금도 노력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미지를 잘 관리하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은 바로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우리 삶에서 제일 소중한 이 탱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 여기 보면 10가지 코어라고 이야기해요. 제일 소중합니다.
암의 사업에 있어서 내가 암의 사업자라면요,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템포예요. 내가 학생이면요, 학생이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학생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코어예요. 그러면 학생이 학생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암의 사업자가 암의 사업으로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도 이 탱크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전화가 오면은 참 이거 방법 없나요? 줌할 때 전화를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 뭐지? 이거 해야 되겠는데. 이 관리하는 거 있던데. 네, 그걸 배워가지고 방해금지? 있어요? 전화? 방해금지. 네, 그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탱크 할게요. 지금 우리 이제 시너스 시스템이잖아요. 시너스 시스템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행동론인 탱크화가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어떤 방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방법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 행동론과 방법론에 대해서 내가 숙지를 해야지만 우리가 암의 사회에서 뭘 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탱크화를 보시면,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이 행동론, 방법론을 어디서 배워요? 미팅장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미팅장에서. 그래서 이 탱크화, 자, 첫 번째, 이제 학습 과정이 있어요. 학습 과정이 뭐냐면 내가 먼저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과정에 보면 첫 번째가 책을 읽고, 두 번째가 어문을 듣고, 세 번째가 미팅 참석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일 때,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학교 가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학교 가는 거죠. 미팅 참석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거기 가서 뭐예요? 책을 읽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강의하는 걸 듣죠. 미팅에서. 그리고 그걸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뭐예요? 책을 읽고 또 어문을 듣는 거죠. 그래서 결국 똑같아요. 그래서 학생이 학생으로서 이 성장해 가는 거와 내가 암회에서 암회 사업자로 처음에는 우리가 암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 과정으로서는 우리가 제품 애용하고 사업 설명하고 소비자 관리를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내 사업이 제대로 성장해 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열 번째 운동은 결국은 뭐예요? 내가 운동 그러니까 내 건강을 해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10가지의 코어를 내가 매일매일 해낸다면은 우리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아메를 이제 딱 비전을 보고 공부를 막 하고 근데 너무너무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 여쭤봤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라고 여쭤봤을 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탱코어하고 너츠 볼트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9코어 했거든요. A코어에서 9코어 넘어가는 그 단계였는데 9가지의 코어를 매일매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딱 해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내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좀 웃긴다. 이거 하면 정말 되는 거 맞아?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성공자분들께서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아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노 하면은 탱코어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진실이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탱코어를 언제 해야 돼요? 네. 매일 해야 돼요. 특히 언제 해야 돼요? 잘 될 때뿐 아니라 안 될 때 하셔야 돼요. 안 될 때. 그래서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그래서 항상 암에서 제일 중요한 자세는 저는 꾸준함이다. 저는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보면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책 읽기인데 책 읽기는요. 성공자의 습관이에요.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 중에서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없다. 맞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혹시 아메이를 한다고 하면서 있잖아요. 책만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하루에 책만 2시간, 3시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만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책만 열심히 읽으시면은요, 여러분 졸라면 됩니다. 졸라면. 졸라면 아시죠? ET, 졸라면 됩니다. 머리는 뭐 커져요. 아는 거는 막 넘쳐나요. 근데 우리가 결국은 책을 읽고 어머를 왜 듣습니까? 책을 읽고 어머를 들어서 내 가슴이 뛰고 내 다리가 움직여서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잖아요.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책을 읽고 어문 듣고 미팅 참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읽는 거지 하는 거지. 행동이 없는 책 읽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있잖아요. 책만 읽는다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30분 정도의 책은 읽으라는 거죠. 그리고 책을 읽으면은요, 바로 암에 대한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시겠죠? 자, 성공자의 습관이고요. 결국은 이걸 통해 가지고요, 내 자세가 변화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책도 보면은 막 아무것도 다 읽으면 되나? 그게 아니고 어떤 책을 읽어야 돼요. 아미 사업하고 관련된 어떤 그런 서적을 읽고, 그 다음에 나를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그런 도서죠. 이런 걸 읽게 되고, 그 다음에 아미 제품에 관련된 그런 책. 쉽게 말해서 아미 사업하고 관련된 책을 읽으라는 거지, 아미 사업을 하면서 뭐 읽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연애 소설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부정적인 거라든지, 그죠? 내 힘을 빼는 어떤 그런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아미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책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초기 사업자들한테는 이런, 그죠? 아주 얇지만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여기 보시면은 뭐 카피캣 마케팅이라든지 프로슈머 파워, 파이프라인 우화라든지 뉴 밀리니엄 제거 비스 이런 거는 뭐냐면 주로 어떤 거냐면은 복제라든지 암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든지 이런 자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보면은 뭐 인간관계론, 뭐 꿈꾸는 다락방, 뭐 이런 거 전부 다 꿈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꿈에 대한 이야기,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위해 자기 개발해서. 그리고 요즘은 이제 현실 점검하는 이야기 중에서 AI와 관련된 그런 거 책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아메리카 미팅에서 김동정 리더가 이야기하는 그 에이트, 제가 사실 에이트를 안 읽어봐가지고 제가 요번에 급하게 사가지고 읽었어요. 왜 읽었느냐? 파트너들한테도 읽게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요. 제가 우리 아들이 지금 첫째가 고3이거든요. 그 친구한테 읽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어제 이제 방학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걸 읽혀주고 하고 싶어가지고 그 친구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틀 만에 막 엄청나게 빨리 읽고 지금 아침에 딱 주고 왔는데 읽고 나하고 디스커션 하자 이래가지고 읽고 왔는데 어찌됐든 책을 통해 가지고 암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거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책 읽기 매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엄원듣기입니다. 저는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그런 게 있죠. 평생 우리가 읽을 책을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런 책 말고요. 교과서, 국영수 중심의 교과서 이걸 너무 많이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사회생활하고 나가서 책 읽는 게 너무 싫어. 책 보고 있으면 막 머리 아프고 뭐 그래.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책을 너무 지겹게 읽으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제가 암에서 제가 성장했던 이유는 뭐냐면 책을 뭐 안 읽지는 않았지만 근데 저는 어디다 했냐면 이 어문덕기에다 목숨 걸었던 거예요. 그 첫 아메를 만나고 첫 달에 제가 음원을 그때 제가 한 달에 한 70개에서 80개 들었거든요. 미쳐서 들었어요. 하루에 2개씩, 3개씩. 그것도 막 적어가면서 적었거든요. 왜 그랬냐면요. 그 음원을 듣는 순간요. 저는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면 열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스토리가 내 스토리거든요. 내가 경험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냐면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듣다 보니까 제 과거 경험하고 이 사람 경험이 맞춰지잖아요. 되잖아요. 같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이 사람처럼 되겠네라는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가끔은 뭐냐면 또 내보다 못한 사람이 또 성장을 막 해. 그럼 짜증도 확 나면서 저 사람들은 내가 왜 안 돼? 이런 마음도 들고 또 막 저보다 더 잘난 사람들 생각하면요. 저런 사람도 암에 하네 하면 또 암에 대해서 막 내가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더 커지게 되는 이유 중에서는 이 CD 듣기가 한몫 차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CD는 뭐냐면요. 다이아몬드 여상의 그 성공자들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차에 매일 암이 다이아몬드를 앉아가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어머니 듣고 있으면요. 그 사람이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네. 이미 성공한 사람이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게. 박철웅 리더님의 제가 처음에 아빠는 나 영어를 들으면요. 그분 옆에 앉아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음악을 들을 때마다 내가 막 성장한다는 느낌, 내가 할 수 있다는 느낌 이런 게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그랬었잖아요. 아미를 시작하고 나가 진행하면서도 음원 듣기는 절대 하루 한 개에서 빼뜨리시면 안 돼요. 음원을 들어야지만 내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음원에는 이제 성공담도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도 있고 제품도 있잖아요. 골고루 들으셔야 됩니다. 골고루.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쩌면은 아메에서 아메의 모든 것이다.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아메의 모든 것은 바로 뭐다? 미팅 참석입니다. 그래서 미팅 참석은요 100% 참석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100%는 그러면 우리 아메에 있는 미팅 다 참석해야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니라요. 이 100% 참석은 뭐냐면요. 내가 결단했는 미팅. 내가 스폰서 앞에서 결단했는 미팅. 스폰서가 이 미팅은 저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 미팅.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미팅. 결단했잖아요. 근데 이 미팅 결단이 계속 바뀌면 안 돼. 방향이 바뀌면 안 돼. 그런 결단입니다. 100%라는 건 뭐냐면 내가 결단했던, 내가 매월 초에 이 미팅은 가겠다고 결단했던 그 100% 미팅은요, 참석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이제 내가 파트너가 생기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죠? 내가 미팅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결국 내가 그 모든 미팅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스폰서가 된 저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앞서 참석하냐면요. 저는 절대로 내 파트너를 고아로 만들지 않겠다. 저는 제 파트너를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기지 않겠다.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한테 맡기지 않겠다. 그런 마음 참석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미팅 참석할 때 파트너가 없을 때 어떤 분 들었냐면요. 미래의 내 파트너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마음으로 미팅 참석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스폰서 눈치 보고 미팅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스폰서한테 저 미팅, 그러니까 스폰서님이 저한테 미팅 참석하러 전화 딱 한 번 하셨어요. 제 평생 딱 한 번. 첫 주에 스폰서님이 저한테 미팅 있습니다. 오시겠어요? 라고 듣는 그 순간부터 저는 스폰서가 저보고 미팅장에 오세요라는 저 이야기 들은 적 없어요. 제가 먼저 가가 스폰서님 도착했습니다 한 적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미팅에 목숨 걸었다는 거죠. 왜? 미팅 속에서 다 배워요. 비전, 확신, 제품 모든 걸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아메는 모든 게 오픈되어 있어. 다 공짜잖아요. 배우지 않는 나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미팅 참석만 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미팅은 뭐예요? 주유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항상 잘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미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 있잖아요. 아메 공부를 하고 미팅장 한번 딱 가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 들어요? 아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면은 막 열정이 생기면서요.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밖에 딱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입에서 아메이 하면은요. 피라미드 하잖아요. 그러면은 열정이 갑자기 확 죽어버려요. 그게 왜 그런지냐면요. 나는 미팅장에 지금 한 번 갔기 때문에 내 몸에는 지금 축전하는 게 있잖아요. 그 충전지 한 개 딱 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충전 딱 돼가지고 밖에 나갔는데 아메이 하니까 피라미드 하니까 이게 방전돼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죽어있는 나를 다시 어디로? 미팅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요. 기존에 그 한 개 있는 충전지가 충전이 되고요. 또 옆에다가 또 새로운 충전기가 하나 또 들어오면서 충전지 두 개가 충전이 팍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밖에 나가면 뭐예요? 그죠? 아메이, 피라미드, 아메이, 피라미드. 그래 되는 거죠. 자, 쉽게 말해서 방전되는 나가 결국은 뭐냐? 미팅장에 와가지고 또 충전하고 방전됐다가 또 충전하고 충전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아메에서 열정을 가지게 되고 내가 1년쯤 지나면은요. 내 몸에는요. 이 충전지로 다 둘러와 있는 거죠. 수백 개의 충전지가 내 몸에 쌓여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밖에 나가도 내가 방전 잘 안 되죠. 그리고요. 여러분, 아메에서 이미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보석이 된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요. 온몸이 충전지.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미팅장 안 가도 자기 스스로가 뭐 셀프 모티베이터야. 자기 혼자 뭐 방전되면 충전시켜버리고 뭐. 그래서 어지간히 거절받아도 문제 안 된다는 거죠. 박철홍 홍경 리더님은요, 온몸이 충전 잘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걸어다니는 뭐예요? 미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움직이고 있는, 살아있는 미팅장 역할을 하시면 돼요. 내가 가는 곳이 미팅장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아메를 하면요. 내가 미팅장에 가는 거, 내가 만든 미팅장에 가고, 그죠? 스폰서에 만든 미팅장에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그죠? 미팅장에 간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팅은 그냥 내 목숨하고 같은 거예요. 내가 아메를 한다면 미팅장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뭐다? 움직이고 있는 미팅장이라는 사실을 절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팅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팅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게 오프라인 미팅이 지금 안 되니까 사실은 줌 미팅, 어쨌든 간에 현 상황에 맞는 미팅이란 미팅은 내가 목선처럼 가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아메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미팅.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책을 읽고 음원을 듣고 미팅 참석해서 나온 이 열정을요, 내가 누군가한테 뭐 해야든지 알려야 되고 행동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배운 거를 직접 내가 사용하고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제품이 되는 이용이죠. 그래서 아메 사업은 소비가 사업입니다. 내가 소비를 해서 느낀 감동을 전해주는 사업이고, 아메 속에는 이 모든 브랜드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 거. 여러분 거를 내가 안 쓰고 누가 씁니까? 그죠? 그리고 아메 사업을 할 때 절대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애용해야 되잖아. 내가 제품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론 아주 센시티브하고 그런 사람이라면은 제품 좋은 거 금방 느끼겠지만요. 저처럼 둔하고 이런 사람은요, 뭐 해야 돼?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해가지고 지식에 들어가면은요, 제품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0% 애용을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브랜드 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집에 보면 치약 같은 거는 1년치 치약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게 다 떨어질 때까지 내가 치약 바꿔쓰기 안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 아메 제품 한 몇 가지를 바꿔쓰기 하는 데는 큰 돈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쓰고 있는 제품을 약간 뒤로 밀어놓고 아메 걸 먼저 써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메는 뭐예요? 100% 소비자 만족 보증기도 있으니까 만족하지 않으면 뭐 하면 되죠? 반품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의 결단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내 A형의 규모가 바로 나의 네트워크의 규모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정수기 사용하지 않는데 정수 전달 못합니다. 청정기 사용하지 않는데 정수 전달 못해요. 마찬가지로 내가 그걸 전달하고 싶으면 내가 먼저 써보셔야 돼요. 그런데 아메는 무자본이잖아요. 근데 정수기 사용하려니까 100만에서 돈이 든단 말이에요. 무자본 아닌가? 이제 이때 우리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 부담이 돼서 그걸 못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내 어떤 환경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고가 제품, 핀, 정수기, 청정기를 내가 빨리 바꿔 쓰게 할 수 있도록 내 환경을 내가 스스로 바꾸는 노력. 이것도 너무, 초기 사업자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품 A형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업을 다른 사람한테 이 좋은 사업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스폰서님이 다 해줘요. 미팅장에 가서 앉히기만 다 해줘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줘야 되는 도전이죠. 내가 빨리 성공하고 싶다. 그럼 바로 뭐예요? 많은 사람한테 아메를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다이아몬드 이상분이나 여러분이나요. 어떤 일을 전했을 때, 아메를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예스 할 확률은요. 20%가 안 돼요. 쇼트 스폰서 들어가잖아요. 아메 죄송한데 이게 사이즈 하나만. 아, 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급하게 사인을 해달라네요. 이게 더 중요한데.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 아미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사업 설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어차피 횟수가 확률이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아미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해내느냐. 사실 사업 설명은 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 설명할 때는요. 농부가 씨앗 뿌리는 마음 무슨 얘기냐면은 절대로 첫 술에 비해 안 부릅니다. 내가 아미를 오픈한다고 해서 그 사람 아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스를 하더라도 그 예스 아니고요. 노를 하더라도 그 노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씨앗을 뿌려놓으면은요. 이 사람이 씨앗이 날지 안 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 거기다가 뭘 해야 되죠? 물을 주고, 그죠? 비료를 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꾸준히 해 나가야지만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의 확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확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사업설명을 하는데 뭔가 미직거린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거는 뭐예요? 지금 내 마음이 확실치 않다는 거니까 그때 다시 또 뭐예요? 공부하셔야 돼. 다시 책을 읽고 어머니를 듣고 미팅 참석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업설명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은 바로 뭐냐면 소비자 관리죠. 그래서 다른 어떤 자영업이라면은요, 만약에 내 소비자를 몇 명 관리해야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뭐 보험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 아무리 적게도 100명? 아니 1000명? 아마 그 정도의 소비자를 관리해야지만 아마 성공할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요, 몇 명? 한 15명에서 25명 정도의 소비자만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비자가 단순 소비자가 아니고 어떤 소비자라 해야 돼요? 바로 매니아 소비자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소비자 관리할 때도 사업 설명은 똑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팔로우를 통해서 단순 소비자가 결국 뭐가 돼요? 매니아 소비자가 되고 매니아 소비자가 다시 어떤 경우에는 이게 사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비자 관리에 되고 지속적인 어떤 관심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관리할 때는 항상 뭐예요? 여러 번, 5번 아니에요. 10번, 20번 계속 만나셔야 되고요. 결국은 이 속에서 누가 나와요? 사업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소비자도 끊임없이 팔로우를 하면서 정보를 주고 툴을 전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바로 내 행동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내 사업의 피드백 과정이에요. 그래서 7번째가 바로 뭐냐면 신뢰 쌓기. 신뢰 쌓기는 결국은 뭐예요? 이 아미 사업은 뭐예요?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그런 어떤 끈끈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끈끈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가서 결국 뭐냐면은 바로 나의 아까 이제 자세 이미지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뢰가 이 사업의 베이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카디널 룰 어기시면 안 됩니다. 시간 약속 잘 지키셔야 되고요. 이성 조심하시고 동거래 금지하시고 부정적인 말 절대 하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뭐예요? 사업자 간에 대한 예의, 그 다음에 소비자 관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항상 또 이야기하지만 부정적인 말, 사실 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내 네트워크를 다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배우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만약에 미팅이라면, 그죠? 피드백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바로 뭐다? 상담입니다. 네. 상담입니다. 그래서 상담은요, 바로 뭐냐면 내가 아미를 하고 있느냐, 미팅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폰서님과 상담하고 계시지요? 네. 네, 그러면 사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참, 자, 우리가 보세요. 사업을 할 때 있잖아. 잘 될 때가 있고요. 사업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 어떻게 하죠? 사업 잘 될 때는요, 스폰서님한테 매일 전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될 때는 아마 그 마음속에는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열정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막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스폰서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쉽고 편해요. 근데 정말 이 상담이 필요할 때는 언제냐면요. 내가 사업이 잘 안 되고 내가 막 땅을 꺼지고 뒤로 물러나고 싶고 막 그럴 때.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막 이럴 때 거절을 받아가지고 막 망신차게 됐을 때 이때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더 스폰서님하고 밀착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담의 건이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은 아메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거요.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상담이 엄청 되죠. 그래서 내 사업의 방향 피드백을 위해서도 상담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내 마인드가 무너졌을 때 이 마인드를 지켜주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도 역시 상담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나를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은 누가 하느냐면요. 스폰서 중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그죠? 그런 플래티넘 이상의 스폰서님과 항상 상담하셔야 되고, 탱코아를 꾸준히 하고 계신 분하고 상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는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상담 양식을 딱 가지고 꾸준히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담은요, 그냥 뭐랄까 하는 심해 잡기 같은 이야기 막 하시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레그를 그려가면서 그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하고 정기적으로. 그래서 아무리 안 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셔야 되고요. 매일매일 상담하시면 무조건 성공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암의사 받아보면 너무 친해지죠. 거의 매일 만나잖아요. 저도 지금 앞에 있는 민경 기자님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우리 아무리 안 만나도 3번, 4번, 그죠? 3번 이상 만나잖아요. 아무래도 3번 이상 만나는 것도.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통화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 아니죠. 한 2-3번도 통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요. 서로에 대한 걸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집에 솔직히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집에 뭐 심각하면 찻잔이 몇 개가 있는 거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사적인 이야기까지도 하게 돼요. 근데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요. 내가 예를 들어 스폰서님하고 1시간 상담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가가지고 50분 동안 사적인 이야기만 실컷 하고요. 상담을 10분도 안 해. 그건 아니라고. 중요한 건 사적인 이야기가 있더라도 그 속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적인 어떤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든, 그래서 솔직히 사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는 뭐예요? 내 힘든다는 얘기가 필요, 말 그대로 벤틸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벤틸레이션용으로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스폰서도 뭐다? 사람입니다. 스폰서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고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든 얘기 너무 많이 하시고 가시면 스폰서 힘 너무 빠집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런 걸 좀 조심해서 결국 뭐야 긍정적인 마인드를 만들고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담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9번째는 이컴이죠. 그래서 뭐 이컴은 요즘은 사실 뭐 우리 ABN 사이트, ABN 아니죠, 아메이 사이트죠. 아메이 사이트에서 로스맵을 보고 뭐 이건 옛날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인스타 아니면 페이스북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적극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활용하신 사람은 또 아메이에서 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기의 어떤 PR 시대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잘 활용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물론 내가 초기 아직 아메이를 시작하기 전 단계에 내가 아메이 한다고 막 카톡에다 막 올리고 이거는 내 주위에 아는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걸 줄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지 마시고요. 내가 조금 더 진해지면서 그때부터는 좀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알고 있을 때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운동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암에 성공했는데 내가 건강이 이러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시고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10가지를요.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그렇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탱크화를요. 숨 쉬듯이 탱크화하기 위해서 에너지 낭비하시면 안 돼요. 물론 행동 과정은 에너지 낭비가 되는 거죠. 넣지 볼트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거니까. 하지만 탱크 과정에서 책 읽고 CD 듣고 미팅 참석하고 그 다음에 뒤에 상담하고 하는 부분을요. 숨 쉬듯이 해내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통해 숨 쉬듯이 하는 이런 학습 과정과 피드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이 당당해집니다. 거절받아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뭐가 된다? 성공자가 된다. 그렇죠? 네, 그래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